어떤 인사를 전하는 것이 최선인지 오늘 이후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도대체 김웅 기자가 왜 서운하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김웅 기자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웅 기자님께서 죽은 자에 대한 예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김웅 기자님은 일단 모든 영상을 내리셨어요. 고소당하기 전에 내리셨고,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정성, 권력에 도전하려는 진정성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김웅 기자님께서 만약에 고소당하셨으니까 이미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응원을 하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그 전기통신기본법 관련돼서도 고소당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것이 위헌 판결 받았던 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문구 수정이 없어요. 문구 수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위헌 판결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고 위헌이다. 기타 나머지도 친구를 법정으로 불러라. 가능하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웅 기자님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산 비치 호텔 사건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도움이 많이 되신다,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더욱더 직접적이고 유사성이 더 많은, 유사한 요소들이 더 많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참고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A, B 단둘만 있었어요. 일단 편의상 A가 남성, B가 여성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A, B가 있었는데 B가 죽었어요. B가 여성인데 죽었는데 둘이 살아가는 사이였는데 A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수사를 끝내질 않아요. 거짓말이 드러나면 절대로 선진국에서는 수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있는데 수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의혹이 계속 안 풀리다가 거짓말이 해결 안 되고 기타 다른 보강된 증거가 나오면 기소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A를 기소했어요. B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A가 개입했다, 추락에 개입했다 해서 기소한 겁니다. 그 기소의 기본적인 취지는 너가 거짓말을 해서 의혹이 안 풀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방어는 너가 하라. 법에 의해서, 법이 주어진 너의 권리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너가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취지는 이것이 죽은 자에 대한, 김웅 기자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에 대한 인간의 예의, 이것을 제대로 발달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사건 번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심, 2심, 기타 관련된 걸 정보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일반론적인 거 이런 거 설명 안 드리고 그냥 핵심만 찔리는 방식을 제가 영상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CCTV가 없었고 증인도 전혀 없었고 사진도 없었고 자백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B가 추락한 그 자리에 나는 있지도 않았다라고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했습니다. 거짓말 가지고. 제가 어떤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이 정도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거짓말을 안 할 경우에만 풀려나는 거지,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로 제가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통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살 아니다. 자살이다 아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사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살 아니다. 그리고 개입한 흔적이 증거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판결하고 있냐면 자살의 의심은 드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결문에. 자살의 의심은 든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볼 증거가 더 많다. 증거를 다 모으고 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심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1심은 그 자리에 있었고 추락에 개입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건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나, 어떤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수사를 하는 거고, 범죄 혐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기소라는 것이 무엇이고, 국가의 의무, 이런 수사권의 의무, 이게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찰이 검사 제끼고 그냥 자기네끼리 뭐 이렇게 쇼하는 거, 전문가도 아닌 경찰이 쇼하는 거, 개쇼하는 거, 이거를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룬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가 많은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공신력?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인정된 다큐멘터리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인 전부를 등장시키고 해설을 정확히 해서 판결문을 분석해서 상세히 분석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2008년도에 사건 자체는 1995년도에 발생했어요. 시드니에서 1995년도에 발생했는데 그 2008년도에 1심 판결 유죄, 그 다음에 2012년 2월 달에 2심 무죄가 나온 겁니다. 네, 이분이 피해자 B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든 거를 있는 그대로 이 다큐멘터리에 넣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관련된 증인들, 목격자, 전문가 전부 등장합니다. 그 관련된 어떤 우리나라 국과수에 해당하는 아니면은 검시관에 해당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공무원도 등장하고 탐정도 등장하고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여주고 등장합니다. 이렇게 모든 관련자들은 증인을 포함해서 얼굴이 직접 드러나고 사는 곳, 나이, 신원, 학력, 사기 전과인지 아닌지, 조폭인지 아닌지, 외국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게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다 숨기고 있어요. 중국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게 드러나야 된다. 얼굴뿐만 아니라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모든 게 드러납니다. 전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96년도에 경찰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경찰 기동대 6개 강력반 10만 명 동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개쇼하는 거라고. 그런 것은 이렇게 2명이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습니다. 이걸 녹음을 합니다. 지울 수도 없어요. 이렇게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고 2명이,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2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언을 청취합니다.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거짓말을 방치하는 사회에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A죠. 이 사람이 A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실제 이게 오디오입니다. B는 우울해 보였다. 우리 정민 사건에서도 그 동석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살한 것 같다. 평소 때 우울해 보였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심받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우울해 보였다. 이게 의심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동석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려고 하는 걸 암시하듯이 평소 때 힘들어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자살은 여러 가지 정황이랑 증거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 친구 동석자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니까 그 아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돌아올 거예요, 정민인. 이런 소리도 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모순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돌아올 거예요, 정민이는? 그래놓고 아버지 만나서는 평소 때 우울해했다? 제가 말한 거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 모순된 사실은. 아무튼 이 사건에서도 그녀가 우울해했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경찰관은 날카롭게 봅니다. 이런 주장을.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러면 그녀를 찾았냐 질문에 대해서 그 장소에 갔는데 나는 너무 충격받고 이제 고통스러웠다. 난 씩했다. 나는 역겹다. 느끼함 느꼈다. 속이 안 좋았다. 알고 나서. 아실 거예요 아마. 그녀가 점프 오퍼했다는 사실에서 자살했다라는 사실, 스스로 자살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나는 felt sick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를 얘기하는데 두 명의 어부로부터 횃불을 빌려서 찾았다. 벼랑 밑을 찾았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찾았는데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해야 됩니다. 구조를 안 했다? 그러면 범인인 겁니다. 이 사람은 구조를 안 했으면 범인인데 이 말이 나올까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조나 그 수색 다 같은 거죠. 두 명의 낚시로부터 토치를 빌려서 횃불을 빌려서 내가 수색했다. 즉 구조 의무 또는 구조 의무의 전제인 수색을 했다. 의심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민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다? 구조를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구조했다라고 일단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수색했다. 그리고 경찰이 당연히 몇 시간 뒤에 수색한 거죠. 경찰에 신고한 거죠. 이렇게 구조 의무, 신고 의무, 구조 의무, 신고 의무, 수색 의무 다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그걸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믿었냐 안 믿었냐가 핵심이 되겠죠. 이런 사후적인 이야기보다. 아무튼 여기서도 드러난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상식적인 경우에는 구조를 하고 수색을 하고 신고를 합니다. 정민 사건에서는 어떻다? 동석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발생했냐면 maybe knowing that she's down there 여기 이미 그녀가 거기 있는 것을 걔가 알았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변명은 자기가 수색해서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또 연결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전문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왜 거짓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기소된 이유가 A가 어떻게 뭐라 얘기했냐면 A가 말했습니다. 어떠한 정신이 어떠한 신령적인 것이 어떠한 신적인 것이 자기한테 말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B입니다. 이분이 모델. 여기 갭이 뭐냐면 여기가 낭떠러지입니다. B가 B에 있다라고 갭에 있다라고 낭떠러지에 있다라고 어떠한 신령적인 힘이 자기한테 말해줬대요. 이거 거의 미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어떤 신령적인 것이 자기한테 알려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경찰과 검사가 의심한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신령적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 있네요. B의 정신이 B의 신령적인 게 나를 이끌었다. 여기 갭은 그 벼랑을 얘기합니다. 추락 장소. 그녀의 정신이 나를 이끌었다. 이게 좀 헛소리 같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여기 검사가 옆에 있는데 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 A가 고든이거든. 이름이 고든 우즈. 이 사람의 지식 알고 있는 거 어떻게 B가 죽었는지가 핵심 이슈입니다. 어떻게 B가 죽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머지. 그러면 이것이 핵심 이슈입니다. 정민 사건 동석자가 알고 있죠. 제가 정민이가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네, 알고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백. 자기한테 불리한 건데도 이야기했잖아요. 정민이가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추락이 인정되잖아요. 추락 사실이. 명확하잖아요. 그럼에도 추락을 지우려고 난리 법석을 띄우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재판에서 A가 알고 있어요. 그녀의 B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 이유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B가 추락한 장소를 그 장소에 없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알고 있냐. 그 알고 있는 이유 이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검사 말은 그 자리에 있었다. 뭐 그녀의 정신이 나를 이끌었다. 다 거짓말이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1심에서 받아들여졌죠. 1심에서. 그래서 1심에서 뭐거다? 유죄 나왔죠. 그래서 1심에서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그녀와 함께. 그녀가 떨어졌을 때, 그녀가 벼랑에서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그녀와 함께 그가 있었다. A가 있었다. 검사는 이겁니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동석자 사건도 마찬가지죠. 정민 사건도 같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명확하잖아요. 여기선 그걸 밝혀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추론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정민 사건은 명확하죠. 같이 있었잖아요. 그 언덕에서 올라온 것도 보였고 내려간 것도 보이고 다 드러났잖아요. 정민 사건은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추론한 겁니다. 그 자리에 넌 있었다. 재판 넘길 테니까 너가 방어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는 뭐냐면 the bottom line이다. The prosecution case. The prosecution case. 이 사건의 이 형사 사건,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the bottom line. 이 핵심이다. 굉장히 결의에 차신 표정으로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 거짓말을 왜 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무 증거도 없어도 이렇게 거짓말 잡고도 잡아냅니다. 그래서 킬링 포인트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 그리고 이건 검사가 아닌데 검시가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rebuttable presumption이라고 있습니다. 법에. 이게 뭐냐면 번복할 수 있지만 일단 추정하는 거야. 일단. 그래서 번복할 수 없는 추정도 있지만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입니다. rebuttable presumption. 이 presumption이라는 게 뭐냐면 자살한 것을 일단은 추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하는 경우가 드무니까 통계적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이 presumption이라는 게. 그래서 자살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법은 어떻게 하고 있다? 법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다? 일단 자살이라는 거를 쉽게 단정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죠. 낙산 비치 호텔 사건에서도 자살이라는 것을 쉽게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도. 근데 번복은 네가 해라. 네가 추정을 해라. 이러고. 그래서 rebutable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건데 presumption은 어떻게 한다? 일단 추정 어떻게 한다? against. 자살에 반하는 걸로. 자살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어떻게 돼 있다? 자살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명국가 법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자살이다 이런 얘기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저쪽에서 상대편에서는. 그래서 증거를 냅니다. 이렇게 depressed 했다. 저는 정말 우울해요라고 얘기한 이런 게 있네요. 증거가 있네요. 정민 사건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살에 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민 사건은. 근데 이 사건에서는 자살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또 발견돼서 이 증거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 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벼랑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정확한 지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폴리스 라인을 하나 지우고 있다고. 이미 지웠다고. 그 아래서 찍을 때는 완전히 지웠다고. 떨어진 장소, 추락을 지우기 위해서 다른 폴리스 라인을 남겨두고 추락이 있던 장소는 폴리스 라인이 처음엔 있다가 나중엔 지워버렸고 없애버렸고 그 알이 찍을 때는 완전히 없었습니다. 그 알과 어떻게 그렇게 일치하죠? 그 알이 찍을 때는 엉뚱한 폴리스 라인만 찍었고 추락한 장소 331 그 폴리스 라인은 없앴습니다. 그 폴리스 라인이 왜 중요하냐? 경찰도 폴리스 라인을 처음에 왜 했냐? 이렇게 어떤 다치고 사람이 죽은 사건은 무조건 신체적인 사건, 움직이는 사건, 추락 사건 전부 모든 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추락한 장소, 떨어진 장소, 몇 미터인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폴리스 라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찾을 수도 없어요. 이런 흔적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그 알도 또 실험했죠. 그 알도 지네들도 이런.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추락 장소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위치를. 대충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다. 이렇게 손 딱 찍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계속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추락이에요. 추락.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장소니 엄청 많이 정말로 많이 이 추락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험도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렇게 추락을 다뤄야 되는데 정민 사건은 뭐다? 추락만 언덕만 지우고 있습니다. 그 아래서도 지우고 저쪽 변호인 입장 1, 2에서도 다 지우고
추락은 싹 다 지우고 있습니다. 추락이라는 말은 다 지우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분. 추락은 다 지우고 있고, 피지사 초천제도 최상천 교수님, 하대님도 전부 추락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급은 하죠. 뭐라고? 정민이가 아니다, 떨어진 건. 또한 조작이다, 331은. 추락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락을 인정한 다음에,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추락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작이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 또 경찰과 그 알이랑 똑같이 가는데, 추락이 조작됐고 영상이 정민이가 떨어진 게 정민이가 아니고, 또 느낌 이슈님은 추락은 인정하겠는데 그때 정민이 다른 곳에 있었다, 추락은 뭐가 있었던 것 같다. 또 느낌 이슈님은 또 이렇게 그 15,000명 조회에 나오는 그런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신기한 건 절대로 추락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그 알이랑 경찰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외국은 여기 호주 사건인데 이건 어떻게 한다? 그냥 무조건 1심이든 2심이든 추락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락만. 이게 지금 제가 컷을 장면에서 많이 안 넣었는데 추락이 엄청 많이 다루고 있어요. 지금 실험합니다. 이제 추락에 관련된 실험이거든요. 실험 다 다른 사람이죠. 실험 테스트, 무조건 얘들은 실험입니다. 사실을 엄청 구체화 시켜놓고는 다 실험 두 사람이 실험 다 다른 사람입니다. 실험 또 믿는 거, 여기 전문가들 나오고, 여기 실험 또 다른 실험, 다 이 한 다큐멘터리에 있었던 장면들입니다. 실험 또 실험, 의식이 있을 때 실험, 의식 없을 때 실험, 모든 걸 가정해서 모든 실험했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실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던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던지는 경우도 실험, 모든 경우 실험. 그래서 가능하다. 이 많은 실험 중에 하나라도 말이 되면, 쉽게 말해서 추론이 가능하면 검사가 기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를 특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민 것 같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실험. 그리고 어떤 것까지 보냐면, 고든이, 이 사람이 A죠. constantly, 항상 for 5 years, 5년 동안 자기가 트레이했다. 힘을 엄청 키운 사람이에요, 이 고든이. B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운동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까지 봅니다. 당연히 관련성이 있죠. 렐러번스가 인정되죠. 힘이 있는 사람이 밀었냐 안 밀었냐. 일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하고, 뭐든지 추락, 이 모든 게 지금 다 추락과 연계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진도 찍은 거, 장소, 모든 게 다 추락 장소, 부시가 있었는지, 아무튼 이런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추락 관련돼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슈가 좁혀지고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우린 추락만 빼고 있습니다. 추락만. 폴리스 라인 없애고, 그 아래서도 추락 없애고, 올라왔다 표현 빼고, 추락만 없애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왔던 분인데, 검찰 특징인, 이 사람은 물리학 전공하신, 30년 동안 물리학 공부하신 분. 그래서 이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 대한 해설서, 롤 리포츠라고 해가지고 해설서를 제가 이제 아까는 다큐멘터리 영상, 이렇게 리포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죄를 내린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accepted. 수용하고 있어요. 어떤 점을 수용하고 있냐면, 인정하고 있냐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한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그리고 이상했다. 이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 기소가 될 만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소가 될 만했다. 그런데, however, 그런데 그날에 있었던 걔 움직임을 쭉 들어보면 largely consistent, 상당 부분 일치한다. 쉽게 말해서 이걸 근거로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2심은 본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
거짓말 많이 했던 건 맞고 수사했었어야 되는 것도 다 맞고 기소된 것까지 이해가 된다.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근데 정밀적으로 또 따져보고 하니까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그날 거기선 거짓말이 없다. 즉 그 장소에 없었다. 근데 정민 사건 어떻게 돼 있죠? 그 전에 있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모든 게 드러났어요. 정민 사건은. 근데 여기서 2심은 무죄난 이유가 그 자리에 없었다.